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김경원입니다. 8호 태풍 바비가 오늘 오후 제주도에 상륙해 강풍을 동반하면서 많은 비를 퍼부었습니다. 초속 35m가 넘는 강풍에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고 업소 간판이 떨어졌으며 공사 현장의 가림막도 바람에 날렸습니다. 성인도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곳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바비는 현재 목포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서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우리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은 많은 비와 함께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성황리 오픈 중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동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동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8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이 점차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인데요.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이민자 감염병 관리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후에는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지난주 미국 민주당에 이어 이번 주에는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미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의 핵심 내용과 함께 이번 주 최대 이슈인 미국 잭슨홀 회의와 이후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전당대회가 2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후보가 지명이 되고요. 네. 정책 공약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정당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런 정당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의 그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죠. 라스무센에 따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직후에 트럼프와의 지지율은 한 3%포인트였지만
현재는 바이든이 6%포인트 앞서가고 있고요. 예. 반 트럼프 성향의 CNN 같은 경우에는 9%,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12%, MBC 뉴스는 11%로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주에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격차가 조금 좁혀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 먼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선 정책 공약의 핵심 그리고 혜택을 받게 될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을 들 수가 있을까요? 네, 바이든의 그 대선 공약은 더 나은 부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사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치안 악화라는 3대 위기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했는데요. 예. 이때 내세운 정책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제조나 기술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4년간 4천억 달러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요. 또 연구 개발이라든지 5G와 관련된 첨단 분야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혜택을 볼 기업은 테슬라도 되지만 테슬라의 2차 전지를 납품하는 국내 기업도 해당이 되고요. 예. 또한 전기차에는 차세대 파워 반도체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환경과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해서 500만 명의 고용을 창출시켜줄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신에너지와 관련된 풍력, 태양광 발전 기업, 그러니까 풍력 터빈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장치와 관련된 국내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의 대선 정책 공약의 핵심과 바이든과의 차이점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일기 때보다는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를 기치를 더 높게 들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고용 확대,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 미국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10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바이든의 3조 달러 증세에 대비되는 감세 2탄을 꺼내는 건데요. 네.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감세 정책의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제약이나 로봇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100% 소득 공제를 해주기로 했고요. 이런 제조업의 탈중국 정책으로 인해서 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10개월간 1,0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요. 환경이나 인프라, IT 분야에 3조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화당 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좀 반발, 그리고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어떻게 만회할지 문제는 아마 TV 토론회에서 거센 공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내일과 모레 미국 와이오밍의 피서지 잭슨홀에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하는 경제 심포지엄이죠. 잭슨홀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이 잭슨홀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잭슨홀이라는 것은 와이오밍주의 북서부에 위치한 계곡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저명한 경제학자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 총재, 정책 당국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금융 관계자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이번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향후 금융 정책과 관련된 방향이 바뀔 사례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19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외환 위기로 헤지 펀드들의 위기가 봉착했었는데 이 심포지움에서 FRB 이사와 지역은행 총재들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금리 인하를 이끌기도 했고요. 2010년 8월에는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시사하면서 일본 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극극 귀국해서 일본도 금리 인하를 발표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번 회의가 결과에 따라서는 세계 주식, 환율,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잭슨홀 회의 이후에 전 세계 금융정책 방향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될까요? 네, 이번 회의 주제는 향후 10년간의 금융정책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목요일 날이죠. 내일 밤
10시 10분에 파월 FRB 의장이 그 강의원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늘 향후 금융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앞으로 미국 그 연준이 물가 정책 목표로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평균 물가 상승을 2% 정도로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2% 물가 목표를 넘더라도 용인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금융 완화 정책이 나온다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율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반대로 특별한 발언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미국 달러화가 2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잭슨홀 이후에 미국 달러화의 방향성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달러화는 지난 9년간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와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아무래도 달러화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달러 약세 압력이 더 거세진다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산의 투자를 줄이게 되고요. 네. 또 달러 위상 추락을 하게 되면은 달러 예금 이탈이 우려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 달러에 대한 돈의 가치는 1971년 대비해서 50분의 1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도 대규모 달러가 윤정기에서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앞으로도 초저금리 정책을 2023년까지 지속을 한다면 미국의 실질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화나 유로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무국적 통화라고 하는 금이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자산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주시장은 실질 금리가 내려갈수록 미국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려면 2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홀로 화랑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것은 세 가지 호재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연준의 대규모 금융 완화를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디지털 변혁을 이끄는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미국 안에서 보면은 뉴욕 시내 미슐랭 음식점의 절반이 폐점이 됐고 기존 외식점포의 3분의 1이 영구 폐점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행은 임대료가 싼 교외 지역으로 이런 음식점들이 진출하면서 펫푸드 그러니까 애완견 음식점 그리고 온라인 요리 배달 그리고 자연식 음식 클럽이라든지 명인 요리 테이크아웃점이죠. 초밥이나 불맛을 살린 철판구이 또 실내 대신 한국식 포장마차가 유행을 하면서 새로운 이트테크라는 새로운 산업들이 부흥하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이제 앞으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을 1년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 성장 기대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연준이 계속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이어갔을 경우에는 주가 조정은 짧게 마무리되면서 11월 선거 이후에는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를 보면은 3월 주가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50% 넘게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주가가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고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PER하고는 주가 수익 비율이 10년 평균 18배보다 높으냐 낮느냐를 보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는 26배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기술주라든지 헬스케어주만 가지고 미국 증시가 번영의 오아시스로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해치 펀드라든지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성장의 원천은 기술 혁신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전망이 밝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미중 갈등이나 코로나 2차 유행,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장세가 대세 상승 장세라고 낙관하는 이 근거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920년대처럼 황금의 20년대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1920년대 미국을 보면은 스페인 독감이 종식이 되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921년을 바닥으로 해서 2029년 9월까지 10년간 무려 3.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연율 환산으로 평균 14% 정도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이 정도의 주가 상승 속도라는 것은 미국 증시가 전후 70년간 그 평균 7% 성장에 꼭 2배가 됩니다. 이 당시를 보면은 상업용 그 방송인 라디오가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전화기라든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뿐만 아니라 T형 포드 자동차가 연간 100만 대를 달성할 정도로 전국의 고속도로나 그리고 지하철, 상하수도와 같은 인프라가 정비되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를 보면은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새로운 정상이라는 문제, 그리고 뉴 이코노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번 2020년 증시서부터 미국 증시가 1920년대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미국 안에서도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 전략이 현재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논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코로나 백신 개발의 동향은 어떤지요? 네, 최근 1개월간을 보면요, 아주 양호한 실험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WHO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은 모두 165개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인삼 단계, 3단계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치료제만도 6종류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현재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 대규모 자금 지원 속에서 1상, 2상, 3상 백신 개발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시장 같은 경우는 관련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 기간 주가 조정,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는 주가 조정을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보청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점된 기업 동아보청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26분 거의 다 됐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우리 지역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지역의 현황과 함께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이민자 감염병 관리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우리 지역도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예, 우리 도에서도 8월 16일 수도권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최근 열흘간 3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7일에서 13일까지 서울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월 8일 경북국역 인근 집회 참가자 그리고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증상과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도록 호소하는 담화문을 저희 도지사님이 8월 19일 날 발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조기 확산 예방을 위해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한 도민 시군의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경찰청,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분들에 대한 진단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의 진단 검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동통신사 기지국 이용을 통해 관련 참가자 명단을 전국 시도에 통보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통보된 명단을 가지고 도내 25개 보건소에서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문자 메시지,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으로 진단 검사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네. 혹시 보건소로부터 별도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집회 참가자 분들은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 검사를 받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8월 26일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 2,054명이 검사하였고 그중에서 양성 13명, 음성 1,982명, 검사 중인 사람이 한 59명 정도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도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현재 검사 건수가 가장 많고요. 그만큼 시군보건소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을 신속한 검사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확진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 겁니까? 예, 먼저 확진자는 중증 환자 분류를 통해 중증도 이상 시 보건소에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송하여 일반 치료를 받고요. 무증상자 또 경증 환자일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송하여 치료 진료를 받게 됩니다. 예. 확진자와 접촉자가 될 경우에는 간헐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보서를 보내고 또 전담 공무원이 1대1로 지정하여 14일간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격리 해제 시에는 진단검사를 재실시하여 감염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검사를 기피한다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격리 중인데 도주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코로나19하고 관련해 갖고 역학조사 거부나 방해, 회피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만일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네. 만약 그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검사 이행에 대한 행정명령에 불응하다 추후 확진 시에는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그로 인한 추가 확산 시에는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인력, 간호 인력의 부족, 그리고 병상 부족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는 현재 포항, 김천, 안동, 3개 의료원을 비롯하여 영주적 십자병원, 상주적 십자병원, 그리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성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등 총 6개 감염병 전담병원과 위기상황 대비 최대 963명이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 확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경증 환자의 생활지원과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8월 24일부터 63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재개소하였습니다. 현재 그 의사, 간호사 12명을 비롯하여 소방, 경찰, 군인 등 3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은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 23일부터 2주간은 예배, 미사, 법회 등 교회, 성당, 사찰에서 모든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고요. 네. 휴일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민들도 또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민들은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교회, 식당, 상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소위 또 깜깜이 N차 감염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발열 및 기침, 인후통, 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 하나라도 있을 경우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시군보건소와 전화 상담한 후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길 바라며 도민들께서는 일상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밀접, 밀촉, 밀집, 산밀 환경을 피하고 사람들과 거리도 2m 유지하고 손 씻기 그리고 아프면 쉬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 등 유행지역 방문 자제와 불효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하여 모든 게 안전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오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이민자 감염병 관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김도연 씨. 네, 태풍 북상함으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돌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 지역 가운데 영주, 문경, 상주, 예천이 태풍주의보 17시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바비는 서귀포 서쪽 약 200km 부근에서 시속 22km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